마켓디너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밤을 달릴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으로 인해서 단기적인 증시 조정권에 돌입이 좀 된 상황입니다. 미국 국채의 상승이 있었고요. 트럼프의 감세안으로 인해서 부채 부담이 더욱이 가중이 좀 됐습니다. 관세 역시도 이 미중 협상 이외에 타 국가들의 움직임 역시 적극적이지 않고 관망하는 흐름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미국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직결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호재의 노이즈가 발생됐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고 증시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으로 인지는 하되 급격한 조정보다는 그동안 증시가 반등한 만큼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좀 편하게 시장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 증시 역시도 코스피 2600선 이탈로 인해서 고점에 대한 물량 소화 기간입니다. 5월 말까지는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여러분들께서 많은 고민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마켓 위너와 함께 똑똑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죠. 오늘도 저희 알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힘, 최종 우승 트로피를 어떤 종목이 거머쥐게 될지 오늘 역시도 알차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또다시 나와주셨습니다.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처럼 부메랑처럼 돌아오신 그분입니다. 돈줄 선생 이재선 파트너님 모시고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네, 돌아오셨네요. 네, 제가 이 마켓디너 2부 시간에 작별 인사만 한 3-4번 한 것 같은데. 저희는 너무 좋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찾아주셔가지고 감사하게 또 이 시간에 제가 이제 나오게 됐는데요. 오늘도 또 이제 새로 이번에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네. 모니터링을 했는데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또 참여시켜 주셔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로 좋은 종목들 오늘 어떤 종목이 제일 좋을지 잘 승부를 봐서 최고의 종목 선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돌아와 주신 우리 돈줄 선생님과 함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종목들, 오늘 또 우승 트로피는 어떤 종목이 거머쥐게 될지 많이들 기대가 되실 것 같은데요. 나도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 좀 해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그냥 가까이만 가져다 대시면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 링크가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좋은 종목들 함께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QR코드가 좀 어렵습니다. 잘 뜨지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재선 이렇게 딱 3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더 편하신 방법 여러분들께서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랜만에 돌아와 주셨으니까 또 이제 예전에 이 최종 우승 종목이었던 위너 종목 우리가 함께 리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파트너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12월 6일자 또 위너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SMG 엔터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방송 이후로 정말 이 숫자를 읽기가 조심스러울 정도입니다. 531.53%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좋은 종목을 미리 선별해 주시고 또 알려주셨는지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종목인 것 같은데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파트너님? 네, 일단 뭐 먼저 어떻게 뭐 이런 종목을 이제 네. 잘 이제 바닥에서 주워왔냐라고 그러니까요. 질문하신다라고 저도 이 하면은 돈줄 좀 당하고 싶네요. 네, 그때 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네, 이게 어떻게 됐는지는 그 당시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실 우리나라 자체에 12월에는 정치적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 뭐 인맥 관련 테마주 같은 경우를 우선적으로 보셨는데 제가 분명히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렇게 그 이슈 섹터로 해서 제가 짚어드리면서 세 종목 말씀드리면서 이런 이슈 테마주 아닙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우리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가장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부분을 보시면 되고 혹은 우리나라가 꼭 이 산업을 살려서 미래로 넘어가야 되는 분야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다 보고 계시는 정책주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뭐 집중한 것은 이제 사회적 현상, 저출산 문제
관련해서 뭐 소위 파산핑이라도 불리는 이 뭐 티니핑 그리고 하추핑 이쪽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뭐 많은 부모님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모님들, 삼촌분들 그리고 저도 뭐 직접 사주지는 않았지만 저 많은 조카들이 이제 원하면은 조카분들이요? 예, 우리 조카들 이제 용돈으로 해결을 하곤 했었는데 보니까 편의점 가니까 라면도 있고 이렇게 뭐 텀블러도 있고 각자 소품으로 이렇게 진화하는 걸 보니까 많이 있었던 뭐 과거에 뭐 펭수라든지 이런 캐릭터들도 생각나고 하더라고요. 어른들까지 이제 좋아하는 이런 뭐 IP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은 뭐 괜히 이렇게 올라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7분기 만에 흑자 전환됐다라는 뭐 좋은 소식까지 들리면서 최근에 이렇게 멋지게 올라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이슈도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제 이게 우리가 뭐 5년마다 반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선 선거라는 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선거가 대두될 때 혹은 후보가 대두될 때마다 인맥 관련주 하지 마시고요. 저도 이제 동문 선배님들 중에 관련돼 있는 분들이 많은데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 밥 한 번 먹는다 해도 크게 수혜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정책 관련된 부분은 어느 후보나 동시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누구는 이제 조금 더 강경하게 하고 누구는 좀 우회해서 하고 이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정책 관련된 부분을 보시는 게 맞다. 사회적 현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불편한 부분을 보시는 게 가장 명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NG엔터가 뭐 이만큼 좋은 이제 수익권으로 올라온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뭐 간단하게 가격 전략 뭐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대응하느냐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대응하고 말고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최근에 오늘도 제가 공개 방송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바닥권에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리고 월요일 날 저점이 나왔습니다. 금요일 날 이 종목은 12,000원 이하에서만 매수하시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11,480원 뭐 11,500원이어도 상관없고요. 그 구간을 개파라고 내려와서 바로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렇게 멋지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너무 원사이드하게 올라온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횡보한 구간도 꽤 있어요. 그래서 못 기다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200%에 300% 정도에 정리하셨을 거고 아마 지금까지 기다리신 분들은 뭐 최고의 수익을 얻으셨을 텐데 다들 어느 정도 수익이냐 차이지 수익 많이 보신 거 축하드리고요. 지금 구간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한 템포 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중 조절을 조금 하셔서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을 1,000만 원 매수하셨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6,300만 원 이상의 이제 지금 자금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럼 5천만 원을 회수해도 1,000만 원 이상의 자금이 이 종목에 남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원금이 1,000만 원이었다면 원금 남겨놓고 나머지 회수를 하세요. 그리고 원금도 한 뭐 절반 정도 회수까지 더 하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추후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단기적으로 급등 나왔으니까 이렇게 슈팅 나왔을 때는 휴식 구간을 취하게 좀 놔두고요. 그리고 다시 좀 움직일 때 제가 사람에 많이 비유를 해드리죠. 주가가 이렇게 강력하게 움직이는 게 사람도 뭐 운동을 하게 되면은 과하게 운동을 많이 하면은 이제 뭐 팔꿈치도 저릿저릿하고 발목이랑 무릎도 아프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더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상을 입게 됩니다.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더 올라가서 슈팅 구간을 마무리하게 되면은 이 종목이 아예 시세가 한 차례 끝나서 몇 달 동안 아예 못 움직이게 됩니다. 누워 있어야 돼. 입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조금 휴식을 취하게 놔두고 심호흡하고 네. 이제 뭐 마사지도 좀 해주고 하게 좀 쉬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또 몸풀기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다시 운동을 시작한다라고 하면 이 종목이 추후에 또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은 조금 쉬게 놔두자. 비중 조절을 좀 강하게 들어가자라고 뭐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함께 수익 보신 분들께는 축하를 그리고 지금 이제 비중 조절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방송 보시면서 많은 참고 되셨으면 좋겠고요. 나도 이런 종목을 같이 좀 잡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 좋은 종목들 골라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6강전에는 어떤 종목들이 또 올라오게 됐을지 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자 16강에 오른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대선을 앞두고 정책 주도주들, 정책주 굉장히 대거로 출전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조류 독감 관련주도 나왔습니다. 신규 상장주인 이뮨온시아도 이름을 올리고 있네요. 또 우리 16강에서 8강전, 4강전 최종 우승 트로피 어떤 종목이 거머쥐게 될지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보시죠. 네, 16강전에 오른 종목들 함께 큰 화면으로 좀 만나보고 왔습니다. 1라운드는 어떤 종목과 어떤 종목이 붙게 됐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SMG엔터, SK이터닉스. 아무래도 처음으로 말씀을 좀 굉장히 길게 해주셔서 애정이 좀 있으신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SMG엔터인 것 같고 또 이제 외국인들이 엄청 사고 있습니다. 수급도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 SK이터닉스는 이제 외국인은 좀 팔았지만 기관이 또 이렇게 수급이 좋아요. 그러면 요거는 좀 쟁쟁한 후보들이 이 1라운드부터 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이 두 가지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 8강으로 올리실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쟁쟁한 종목이고 뭐 애정도 가고 있는 종목이고 거의 4강급 아닙니까? 네, 거의 뭐 4강에서 결승 사이에 있을지도 모르는 이런 종목들인데요. 수급도 좋고 전체적으로 정책하고도 잘 맞물리는 종목들을 뭐 잘 시작부터 배치를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중에서 고르라고 하면 8강에는 SK이터닉스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SMG엔터를 굉장히 길게 좀 설명을 해주셔서 SMG엔터에 대한 애정이 좀 남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많이 오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애정은 남다른 게 맞는데요. 또 이제 학교 갈 때는 학교 가고 회사 갈 때 회사 가고 다시 돌아와서 또 애정 있게 맞이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은 잠시 이제 쉬게 놔둘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SK이터닉스 좋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뭐 굳이 두 종목 중에서 제가 지금까지 뭐 애정을 줬다라고 해서 굳이 꼭 SMG엔터를 고집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SK이터닉스가 조금 더 이제 나은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SK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뭐 정책주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정책이라고 하면은 앞으로 이제 대선 이 전후로는 움직임이 좀 나오지만 그 이후로는 위험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어떻게 좀 보세요? 그 부분이 지금 다들 이제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요. 뭐 과거에 또 이제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때 보면은 뭐 태양광이나 뭐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좀 하면서 끌어올렸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이어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원전도 마찬가지고 이런 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는 크게 미룰 수가 없어요. 유럽에서는 이제 뭐 계속 이제 탄소 배출 쪽으로 해가지고 2030년, 2035년 그리고 2040년 해가지고 2040년쯤부터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최근에 뭐 ESG나 이런 부분 많이 얘기하는데 그 부분이 충족이 안 되면은 뭐 굉장히 뭐 이제 과태료를 비싸게 내야 되고 혹은 수출 자체가 안 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알아서 이제 뭐 넘어가야 되는 분야고 그리고 에너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뭐 풍력이든 뭐 아니면 ESS든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뭐 역량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정책적으로 계속 푸시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것이고 지금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뭐 자연스럽게 이런 종목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그 이후에도 뭐 물론 뭐 후보가 뭐 대통령이 당선이 돼가지고 잠깐 쉬어갈 수는 있지만 오히려 쉬어가는 구간 그 구간에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에 뭐 맞이할 수 있다고 봅니다. 1차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에서 충분히 수익 누리시고 쉬어야 되는 구간에는 저도 또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 구간에서 잠깐 쉬게 놔뒀다가 또 매매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SMG엔터 그리고 SK이터닉스에서는 8강으로 SK이터닉스를 좀 올려주셨습니다. 계속해서 4강으로 또 갈 수 있을지 우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는 어떤 종목과 어떤 종목이 겨루게 되었을지 화면으로 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애경케미칼입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굉장히 가격이 좀 크게 하락세를 보이는데 기관이 이때가 기회다 싶은지 또 샀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박앤세일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이제 줍줍하는 모습이었고 애경케미칼은 오늘 좀 흐름이 괜찮았잖아요. 요거는 그러면 이 흐름을 계속 끌고 갈 수 있을 애경케미칼일지 한미반도체가 지금이 기회라고 보실지 어떤 종목을 8강으로 올리실래요?
이 두 종목은요.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취향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로 두 네. 종목 다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지금 나트륨이온 쪽에 애경케미칼이 당장은 조금 빠르게 움직일 수 있지 않는가. 지금 네. 중국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박앤세일도 그냥 박앤세일 아니고 대박앤세일. 이거는 거의 네. 블랙 프라이데이급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작년 같은 경우 뭐 19만 원 가고 하면은 그게 고평가 구간은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뭐 7만 원, 8만 원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지금 구간까지도 작년 실적 대비하면 조금 높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네. 이 정도면 충분히 살만한 구간이고요. 올해 실적을 만약에 연말까지 대비를 해서 한다라고 하면 작년에 뭐 2천억대였고 올해는 4천억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 올해 말까지 지금 가격이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네. 너무 싸다라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다 흘러나올 겁니다. 그때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저는 없다라고까지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단언코 한미반도체 이 가격에 있을 종목이 아니다라는 거. 네. 최근에 SK하이닉스랑 조금 이슈가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랑 싸움이 이제 지독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SK하이닉스도 이제 뭐 하나비전 이제 하나세미텍에 이제 TC 본드를 공급받는 것처럼 네. 한미반도체가 사실은 먼저 마이크론 쪽으로 넘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고객사를 좀 다변화하고 있고 지금 뭐 삼성도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뭐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네. 삼성 전기까지는 들어가고 있는데 삼성은 과거에 이제 뭐 분쟁이 있어서 한미반도체가 이겼다가 둘이 이제 그 끊긴 거 아닙니까, 거래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는 나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뭐 잘 된다라고 하면 한미반도체는 오히려 천군만마를 얻고 오히려 더 큰 이제 고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 구간에서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적만 생각하세요. 그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올해 HBM 더 성장할 거고 내년에 더 성장할 거고 앞으로 맞춤형 반도체 시대가 열리면은 더욱더 이제 고객사가 다변화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밀고 당기기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파트너님께서. 네. 그래서 취향 차이야 라고만 말씀을 해주셨고 명확하게 이제 딱 너 지금 이거 가자라고 말씀 안 하셨는데 네. 8강 어떤 종목 올려주실 겁니까? 아, 요렇게까지 했는데도 또 안 맞춰 보시는 거 보니까 아, 참 헷갈리시나 봅니다. 직접 돈줄 선생님한테 듣는 게 좋으니까요. 네, 저는 이 중에서 고르라고 하면 한미반도체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을 애가 아니다. 네, 전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해주신 한미반도체 우리 8강으로 올라가게 됐는데 8강에서 4강으로 갈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종목들끼리 또 붙었을지 화면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홀딩스,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이렇게입니다. 정책으로 또 두 가지 엮여 있는 종목들끼리 맞붙게 됐는데요. 네. 어떤 종목을 좀 선택해서 올려주실지 모르겠네요. 다른 파트너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확고한 이런 취향이 좀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네. 파트너님께서는 또 좋은 종목들을 잘 워낙에 픽을 잘 하시다 보니까 네. 이 두 가지는 한 번도 파트너님랑 대화를 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요거는 네. 어떤 거 올리실래요? 아, 이 두 종목 다 제가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종목들이기는 해요, 네. 사실. 그래서 제가 뭐 하나솔루션 설명드리면서 주가 탄력은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을 저는 더 좋게 본다 이런 말씀도 네. 드렸었는데 뭐 둘 다 잘 가더라고요. 예, 그런데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또 제가 또 뭐 네. 2시에 원래 있었던 뭐 지난주에 딱 막을 내린 말로 없는 시간에 있던 그러고 또 가실 수도. 베스트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 종목이 네네. 탑5 안에 드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140%가 넘어가는 수익률을 또 이미 올리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둘 다 또 이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둘 다 또 최근에 또 많이 올라가지고 네. 이제 고점도 돌파해내고 있는 상황이고 수급도 좋고 해서 고민은 많이 되지만 이 중에서 고르라고 하면 저는 네. 원익홀딩스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특히나 원익홀딩스를 지금 조금 괜찮게 보시는 이유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자, 원익홀딩스라고 하면 홀딩스 들어가면 다 지주사인 건 아시겠죠. 네네. 그런데 이 기업이 아직 상장하지 않은 기업 중에 자회사 중에 원익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원익 로보틱스가 가지고 있는 촉각 센서 그 촉각 핸드 같은 경우가 메타랑 같이 MOU를 맺고 같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에서 기술을 탐냅니다. 이 알레그로 핸드라고 해서 굉장히 또 글로벌 빅테크들이 탐내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이제 원익홀딩스가 순수하게 다 받아가는
이런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좀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기존에 한번 5,000원 구간을 건드렸었는데 안착이 못 됐습니다. 저항 구간으로 느끼고 있다가 이제 오늘 이제 강력하게 돌파해주는 모습인데요.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는 저항도 돌파했겠다 편안하게 보시면서 또 정책이나 이런 부분도 맞물려 있죠. 로봇 관련주가. 그래서 네. 원익홀딩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둘 다 정책주이긴 한데 최근에 첫 번째 상승이 뭐 강력하게 나온 이제 HD 현대에너지솔루션 당연히 좋지만 이 종목은 추후에 조금 쉬는 구간에서 다시 보고 원익홀딩스를 저는 지금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중에서는 원익홀딩스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라운드는 어떤 종목과 어떤 종목이 올라오게 됐을지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SY스틸텍, 하림 이렇게 붙었습니다. SY스틸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건인 거는 하도 우리가 많이 네. 봐서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하림은 조류 독감으로 네. 이제 AI입니다. 네, 맞습니다. 요거는 어떤 종목을 8강으로 또 올리실지 모르겠네요. 이것도 취향 차이인가요? 네, 요거는 둘 다 이제 네. 아직까지 조금 미정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SY스텍 같은 경우는 아직 네. 뭐 평화가 이루어진 게 아니죠. 재건은 지금 들어간 게 아니니까 미정이다라는 거고 하림 같은 경우는 지금 조류 독감, 브라질의 조류 독감이 세게 와가지고 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뭐 치킨집이나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 비상이 걸린 상황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네. 거는 받지 않겠다라고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말을 하고 했으니까. 네, 특정 브랜드에서는 또 브라질산 닭을 쓰는 브랜드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참 그런 부분에서 좀 고충을 겪는데 그러니까 이제 반사이익으로 이제 마니커, 하림, 뭐 쉐리브로 이런 종목들이 떠오르고 네. 또 이제 뭐 대체 쪽으로 이제 동호팜 테이블이나 미트박스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게 만약에 조금 길어진다라고 하면은 수산 쪽으로 넘어가고 사료 관련주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장기화 되느냐는 아직 제가 모르겠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둘 다 따끈따끈한 이슈니까요. 미정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그러면 네. 제가 미래를 이제 예측하는 건 분석을 통해서 예측하는 걸 제가 뭐 지구의 종말을 맞추고 하는 그런 예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스트라다무스요. 네, 그 사람도 틀렸잖아요. 근데 네네. 그래서 예언가는 아니다 보니까 하림의 미래에 대해서 이게 장기화됩니다라고 다놓고 이제 장기화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두 종목 다 참 그런 부분에서 좀 고르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 네. 이 중에서 속가내야 되네요. 네, 그래서 고른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네. 이거 휴전이라고 하면은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고 중기적으로 조류 독감이 길어질 거냐 하는 거는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SY스틸텍으로 또 골라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나마 두 가지 중에서는 SY스틸텍이 네. 우리가 그래도 좀 상정해서 볼 수 있는 정보들이 있으니까요. 네, 네,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네. 있는데, 오. 예, 그거는 뭐 제 개인 생각일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이랑 4라운드는 이제 SY스틸텍을 8강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5라운드는 어떤 종목이랑 어떤 종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바로 또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뮤논시아, 한화솔루션이 붙었습니다. 이뮤논시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장한 굉장히 따끈따끈한 네. 종목이고 한화솔루션이랑 게임이 좀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들끼리 붙었습니다. 네. 뭐 제 생각처럼 바로 한화솔루션을 8강으로 올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정확합니다. 이제는 뭐 이재선 파트너님이랑 네. 척함척이니까. 네, 제 취향을 잘 저격하셨네요. 뭐 간단한 것 같아요. 이 이유는 네. 이뮤노시아 신규 상장주, 전 신규 상장주 원래 거래를 잘 안 합니다. 네. 물론 기대감은 기존부터 갖고 있어서 이 회사가 유한양행의 자회사로서 이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뭐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네. 그런데 유한양행은 수혜를 받지 못하고 이 종목이 상장하자마자 이제 급등 흐름이 나왔는데 뭐 이 종목을 이제 청약을 하신 분들께는 축하를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보호예수 날짜 이런 거 잘 체크하셔가지고 잘 이제 빠져나오시기를 이제 당부하는 바이고요. 하나솔루션은 조금 전에도 이제 HD 현대에너지솔루션 말씀드릴 때처럼 저는 태양광 같은 경우는 국내 말고 해외 쪽으로 이제 영향력 있는 기업들을 좋아하는데 미국의 하나큐셀 같은 경우는 워낙 뭐 영향력이 큰 기업이고 이미 자리를 잡은 기업이고 이미 그린 이제 녹색 단지를 이제
이제 만드는 이런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보조금이나 여러 가지로 좀 밀어주는 기업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넘어갈 수 있는 이런 기술력 그리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하나솔루션의 발전 가능성은 또 무궁무진한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이제 미국에서 중국에다가 태양광 관세를 뭐 정말 가장 세게 때리지 않았습니까? 뭐 단위가 몇백이 아니라 몇천 %까지 넘어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가 단가 경쟁이 안 됩니다. 뭐 OCI나 이런 부분이 못 올라오는 게 폴리실리콘 가격이 우리나라가 뭐 $20면은 중국산은 뭐 $6, $7밖에 안 돼요.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격 전쟁 자체가 안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관세를 좀 이제 부과하고 하면은 우리도 이제 좀 숨통이 좀 트이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최근에 폴리실리콘 업체를 또 인수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 보니까 또 더욱 더 적극적으로 또 이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입각해서 보신다라고 하면은 좀 든든한 종목이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확실히 애정이 있으신 이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주셨습니다. 5라운드는 이렇게 마쳤고요. 6라운드는 어떤 종목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또 화면으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비전,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비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수급이 너무 좋습니다. 뭐 계속해서 모으고 있는 이제 도토리 창고가 꽉 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도 또 쟁쟁하니까 요거는 좀 정책 이슈를 많이 봐서 수혜를 봐서 한 달 동안은 계속 움직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 두 가지 중에서는 8강으로 어떤 종목 올리시겠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두 종목 다 정책 이슈라기보다는 둘 다 그냥 장기화되는 종목이고요. 앞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뭐 정책 이슈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온다라면 쉬었다가 다시 갈 종목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하나비전은 위에 이제 한미반도체 나오는데 안 나오면 또 서운하실 것 같아서 주주분들께서 둘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쟁 체제라고 하기에는 이제 하나세미텍 이제 새로 들어가는 입장이고 이제 한미반도체 이미 글로벌 탑티어 입장인데 비교는 안 되겠지만 대신 그런 건 있습니다. 신규 진입하는 입장에서는 이 영역을 확대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처음에 우리가 이제 돌파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뭐 바이오 기업도 요즘에 FDA 승인 많이 받고 있는데 처음에 승인을 받았는데 이거를 대형 병원에서 갑자기 새로운 시장이 나왔다고 해서 그냥 가져다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생명하고 연관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대형 고객사 뚫는 건 어렵고 작은 고객사부터 이렇게 뚫어야 되는데 하나비전 TC분들을 세계에서 1등 기업을 뚫어버렸어요, 벌써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SK하이닉스도 좋고 하나비전도 좋고 해서 서로 좋은 입장이 되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한미반도체가 조금 섭섭해할 수는 있지만 한미반도체는 이미 고객사가 다변화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제가 볼 때는 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기업이다 볼 수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정책 말씀하셨듯이 정책 당연한 거고요. 이게 미국이 지금 관세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이 필요한 부분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조선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사수에 입고 있고 뭐 배전반이나 이런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반사수에 굉장히 많이 얻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미국이 필요한 기술력이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여러분들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관세나 이런 거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원전이랑 이제 기술력이 워낙 이제 가성비가 좋고 또 납기 잘 맞추고 이런 걸로 유명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실제로 과거에 뭐 빌 게이츠가 우리나라에 비행기 전용기 타고 와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전을 만드는 나라가 당신네 나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자문을 구하고 갈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뭐 우리 그 글로벌 빅테크들이 전기가 모자라서 이제 AI 데이터 센터나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와가지고 이제 SMR 같은 경우를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랑 같이 이제 협력해가지고 연구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웨스팅하우스랑 분쟁이나 이런 부분도 다 취하했을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미국에서 그래도 인정을 조금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당연히 좋은 거고 체코 원전 서명 미뤄진 것도 말 그대로 이 분쟁, 이 소송 때문에 서명이 미뤄진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두 종목 다 장기적으로 보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약간은 애매모호하게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지만 또 파트너님 이야기를 잘 귀 쫑긋하고 들어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를 8강으로 올리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강력한 의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길게 봐도 이미 충분히 좋다라고 깔끔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8강에서 또 4강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지 될 것
것 같고요. 7라운드는 어떤 종목이랑 어떤 종목이 이제 붙게 될지 화면으로 또 바로 만나보시죠. LS 일렉트릭이랑 한국전력. 쟁쟁한데 네. LS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에 남는 게 파트너님이랑 이제 4시에 방송을 하면서 이 굉장히 기술력이 좋은 네. LS 그룹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던 게 좀 네.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LS 일렉트릭에 조금 더 애정이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8강으로는 어떤 종목 올리시겠습니까? 네, 어떤 종목 올리냐라고 하면은 네. 제가 이렇게 답변드릴게요. 혹시 궁예이신지 제 마음을 어떻게 다 알고 계시는지 네. 저희 방송을 좀 오래 하시다 보니까 그럼요. 다 읽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마음이. LS 일렉트릭 맞습니다. 네. LS 일렉트릭이 한국전력보다는 확실히 아직까지 이제 마음의 하트가 더 크신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깔끔하시네요. 네. 한국전력이 지금 뭐 전기세 인상이나 이런 부분 필요하면 네. 해야 된다. 맞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은 이제 뭐 가치주의 성격이 있는 거고 LS 일렉트릭은 가치주에다가 성장주의 모멘텀까지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요. 이 성장이 어느 정도는 정체가 되는 구간에 와야지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가 이제 배당주로서 다시 한번 또 메리트를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LS 일렉트릭 지금 뭐 일론 머스크의 뭐 XAI랑도 계약을 하고 미국 4대 빅테크 중에 3곳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뭐 더 이상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필요가 없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설명드릴 필요가 없는 종목이 아닌가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떤 종목과 어떤 종목이 붙게 됐을지 함께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리봇 로보티즈. 이제 로봇과 로봇이 붙어버렸습니다. 네. 요 두 가지는 또 흐름도 굉장히 좋고 한데 옥석 가리기를 잘 해보자라고 하면은 8강으로 어떤 종목 올리실 거예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로봇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이제 네. 움직이는 종목들이고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선발대로 움직이는 종목이 있고 후발대로 가는 종목이 있고 네. 그리고 나서 뒤따라서 이제 키높이 맞추기 하는 종목들이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말이 이렇게 꺾일 혀가 꼬였네요. 네.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이 로봇 청소기로 워낙 뭐 유명하죠. 삼성전자의 공급하다가 자체 브랜드 내고 지금 뭐 너무나도 뭐 좋은 인기를 보이면서 이제 가정주부분들한테 가장 사랑받는 이런 아이템이다. 이모님. 네, 그렇죠. 그래서 뭐 필수템이다라고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뭐 저도 이제 뭐 로봇 청소기나 이런 부분 사용해 보면은 너무나도 편하고 좋긴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로보티즈를 선택할 건데요. 잘 칭찬해주다가 한 대 이렇게 착 때리시네요. 아니 좋은 종목은 맞지만 네. 더 좋은 종목이고 정책 이슈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로봇을 보는 거라고 하면은요. 네. 로보티즈만한 정책 수혜주는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원래부터 이제 LG그룹 계열사 쪽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LG전자에서 이제 2대 주주로 있는 기업이고 사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때문에 삼성이 투자합니다.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 현대차가 투자합니다. 이렇게 이슈가 많이 돼 있는데 뭐 LG 넥슨도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하고 그런데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 베어 로보틱스나 이런 거 이전부터 해가지고 과거에 이런 로보티즈, 로보스타, 뭐 엔젤 로보틱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미국의 실리콘밸리까지 찾아가고 스타트업 기업들이 엄청난 투자를 많이 해놨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로봇 관련 쪽으로 가장 다양하게 다변화해서 투자를 초기부터 했던 기업은 LG전자입니다라고 제가 뭐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부분을 기업에서도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될 텐데 제가 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LG그룹에서 관련돼 있는 이런 기업들 참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정책에 관련해서도 수혜받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다라는 거 과거부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생각해서 정책주다라고 하면은 정책에서 가장 먼저 수혜를 받는 대장주 쪽 보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 물려도 이런 종목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물려도 이런 종목 들어가는 게 낫다라고까지 말씀을 좀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16강 8라운드까지 함께 달려봤습니다. 또 좋은 종목들끼리 붙었을 때 내가 여기
여기서 옥석 가리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들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다라면은 여러분들도 망설이지 않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그냥 가까이만 가져다 대시면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영어로 된 링크가 뿅 하고 뜨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좋은 종목들 함께 쏙쏙 집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QR코드가 좀 어렵습니다. 잘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재선이라고 세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또 파트너님께서 돈줄 선생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계시니까 돈줄 선생이라고 보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이재선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6강에서 8강으로 올라가게 된 종목들도 큰 화면으로 좀 만나봐야겠죠? 바로 보겠습니다. 네, 16강에서 8강으로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SK이터닉스, 한미반도체, 원익홀딩스, 하나솔루션 다 쟁쟁한 종목들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 됐는데 8강에서는 4강전으로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게 될지 끝까지 저희와 함께 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8강으로 올라오게 된 종목들 화면으로 만나봤습니다. 8강전의 1라운드는 어떤 종목과 어떤 종목이 붙게 됐을지 화면 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이터닉스와 한미반도체가 붙어버렸습니다. 또 설명도 굉장히 길게 애정을 가지고 해주신 종목들끼리 이제 8강에서 붙어버렸는데 어떤 종목을 올리실지 유추가 어렵네요. 또 우리 이재선 파트너님은 오랜만에 뵈어서 그런지 시청자분들께서도 굉장히 열심히 이 댓글로 어떤 종목이 올라갈 것 같다라고 맞춰주시는데 오늘은 좀 정답률이 다들 좋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또재선 원래 옛날엔 또재선이었는데 오랜만에 와주셔서 좀 말을 쉽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요? 네. 그런데 제가 이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오답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정말 좋은 종목들이 여기 많아가지고 여러분들도 다 이 종목도 좋고 저 종목도 좋아서 쉽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어려웠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이것 또한 취향 차이라서 둘 다 좋은 거 이미 제가 길게 설명한 것만 봐도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승급이에요. 또. 참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래도 한미반도체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떨어뜨리고 오늘은 지금은 SK이터닉스. 전 중장기적으로 한미반도체만한 종목은 보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런 블랙 프라이데이라고까지 말씀을 해놓으셨는데도 SK이터닉스를 선택하셨습니다. 당장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 좋아하실 것 같아서 이제 제 취향만 또 고려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두의 취향을 충족시키는 방송. 그래서 이제 SK이터닉스로 선정을 했고요. 말씀드렸듯이 뭐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이슈고 우리나라 자체에서 정책만 한다라고 하면은 제한적이고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이슈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이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SK이터닉스는 딱 하나 걸리는 거는 트럼프가 폭력을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트럼프는 원래 재생에너지 다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꽤나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발언에 대해서 조금 과격해서 그런 거지 트럼프가 폭력을 싫어하는 거는 개인적인 복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트럼프가 스코틀랜드에 골프장을 지었는데 원래 부동산 하는 사람 아닙니까? 거기에 지었는데 옆에 풍력단지가 생겼습니다. 그 소음 때문에 골프장이 망했어요. 거의. 계속 뭐 7년 연속 적자에 아마 지금도 그렇게 뭐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이제 영연방 법원에다가 소송하고 난리 났었는데 그 소송도 졌습니다. 그래서 풍력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합니다. 트럼프가.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뭐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유일한 리스크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뭐 풍력 그리고 ESS 쪽으로 진출하는 SK이터닉스 제가 볼 때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책의 훈풍에 불어서 이제 눌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사면은 한 번씩 수익을 꾸준히 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당장 좀 좋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계속해서 올려주시고 계시니까 또 다음 라운드도 함께 추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라운드는 어떤 종목과 어떤 종목이 기다리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홀딩스, SY 스틸텍.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흐름이 또 굉장히 좋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SY 스틸텍이 조금 좀 덜 갔으니 네. 요거를 또 픽하시지 않을까. 1라운드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것도 둘 다 취향 차이인데 너무 좋고요. 저도 둘 다 좋아하는데 네. 원익홀딩스 제가 이미 뭐 100% 이상 수익을 뭐 이제 여러분들이 다 가져가셨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다시 한번 또 이제 뭐 제메스 타이밍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조금 여러분들 수익 챙기시고 네. 한 번 더 티월 자리 있습니다. 더 올라가면 수익 챙기시고 SY 스틸텍 이번에 뭐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SY 스틸텍을 2라운드 이제 4강으로 좀 올려주셨습니다. 3라운드는 또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솔루션, 두산에너빌리티. 이것도 말씀을 네. 하나솔루션 애정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말씀하셨지만 또 두산에너빌리티 길게 볼 수 있다라고 너무 강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만만치 않죠. 네, 다 쟁쟁합니다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올리실 건가요? 네, 구매하시죠. 뭐, 구매를 네, 하시죠. 오늘은 구매를. 네, 제가 그냥 뭐 말씀드리는 것마다 다 알고 계셔가지고 네, 굉장히 편안하네요, 제가. 오늘은 또 이제 빨리빨리 또 이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네. 빨리 올라가서 또 네. 4강 결승까지 달려야 돼서 네. 3라운드 두산 에너빌리티 올라가겠다라고 좀 보고 4라운드는 또 어떤 종목이랑 어떤 종목 붙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LS 일렉트릭과 로보티즈. 요거는 좀 어떤 종목 올리실 건가요? 이게 고민이 많이 되는데 제가 뭐 2시에 말하는 시간에 네. 로보티즈는 100%가 넘었는데 LX 일렉트릭은 90%대야 아직. 그래서 LS 일렉트릭 100% 넘어갈 때까지 좀 더 밀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취향 차이입니다, 여러분. 네. LX 일렉트릭으로 하겠습니다. 예쁜 애 옆에 예쁜 애처럼 네네. 90% 100%인데 또 좋은 종목들 계속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계시니까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이렇게 좋은 종목들 가보고 싶다 하시면은 파트너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4강으로 올라간 종목들도 함께 봐야겠죠.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4강으로 올라가게 된 4가지 종목입니다. SK이터닉스, SY 스틸텍, 두산 에너빌리티, LS 일렉트릭. 정말 이름만 봐도 쟁쟁한 종목들이 올라가게 됐는데요. 4강전에서는 결승으로 어떤 종목이 올라가게 될지 저희와 끝까지 달려보시죠. 네, 화면으로만 보셔도 정말 쟁쟁한 종목들이 남았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들 중에서는 누가 또 이렇게 최종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어도 이상하지 않을 종목들이 붙은 것 같은데 바로 1라운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이터닉스와 SY 스틸텍이 붙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 이렇게 두 종목을 보면은 SK이터닉스는 확실히 애정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SY 네. 스틸텍은 좀 약간 이렇게 속간에다가 네. 우리가 위로 올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사실 조금 들거든요. 네. 그럼 어떤 종목을 결승으로 올리실 건가요? 이번에는 제가 네. 약간 꼬아서 SY 스틸텍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조금 의외일 수 있는데 네. 저는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재건 쪽 여러분들 보셔야 된다라고 꾸준히 네. 말씀을 드렸고 주말에 이제 러시아하고 이제 우크라이나 협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 푸틴이 안 갈 거라고 저는 미리 말씀을 드렸고 왜냐하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오라고 한다고 푸틴이 가면 자존심 구겨지는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해서 가는 거 아니면은 갈 리가 없다라고 미리 말씀드렸고 오히려 이 과정에서 평화 협상보다는 약간의 이제 서로 간의 의견 차이가 나온다라고 하면서 이번 주에 좀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빌미를 통해서 조정을 좀 받으면은 우리 증시가 좀 더 건강하게 많이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증시도 조정받았고요. 네. 협상도 결렬됐고요. 푸틴도 안 갔습니다. 돈줄 선생님 이제 뭐 돗자리 까셔야겠는데요? 이게
글로벌 이제 정치 외교적인 정서랑 이제 맞물리는 거라서 그런 거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SY 스틸텍이 오늘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저항을 돌파하고 이평선을 올라탄 이런 모습이라서 저는 중장기적으로 SY 스틸텍 굉장히 좀 기대감이 큰 종목이라서 오. SY 스틸텍으로 살짝 꼬아서 이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살짝 꼬아서 이제 1라운드에서는 SY 스틸텍 올라가게 됐고요. 2라운드는 어떤 종목들 붙었을지 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LS 일렉트릭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종목 결승으로 올리실 거예요? 여기서 정말 오늘 한숨을 정말 많이 쉬셔서 네, 제가- 그쪽 땅 꺼졌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 한숨을 평소에는 네. 쉬지를 않는데 네. 이 코너가 저를 진짜 굉장히 좀 어렵게 만드네요. 네. 그래서 둘 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종목들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100%에 도전하지 못한 네. LS 일렉트릭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우리 아기 하나 떡 더 준다의 마음으로 결승전으로. 둘 다 미국에서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네, 정말 아직도 아쉬워 보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그래도 LS 일렉트릭을 이렇게 위로 올리셨습니다. 이제는 결승만 좀 남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종목들 보는데 나도 이 100%의 수익 함께 맛봤으면 좋았을 텐데 하시는 분들은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셔서 이재선 파트너님의 패밀리가 되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QR코드 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재선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데일리온 파트너를 사칭한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액 역시도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저희는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방법 이외에 다른 홍보 수단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칭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결승 종목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SY 스틸텍과 LS 일렉트릭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라운드까지 오면서 결승전까지 오면서 저는 솔직히 이 LS 일렉트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직전에 4강에서 네. 올리시면서 말씀하신 게 네. 오늘은 좀 꼬아가지고라고 네.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네네. 오랜만에 뵈었더니 좀 바뀌신 것 같습니다. 스타일이 원래는 순애보고 같은 느낌이었는데 네. 지금 이제 약간 나쁜 남자 스타일로 바뀌셨나 봐요. 어떤 종목을 계절이 봄이 아니겠습니까? 또 봄 되면 또 스타일 또 바꾸고 해야 되지 않을까 나쁜 싶어서. 남자는 어떤 종목을 우승 트로피 주실 건가요? 여기서도 진짜 끝까지 고민을 했는데 저는 네. 오늘은 SY 스틸텍으로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승 트로피는 SY 스틸텍이 네. 거머쥐게 됐습니다. 이제 정말 밀고 당기기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16강, 8강 때만 나더라도 SY 스틸텍은 기대도 안 했거든요. 아하. 네, 약간 속간해야 돼라는 느낌이었는데 네. SY 스틸텍 우리가 지금 어떻게 좀 보면은 좋을까요? SY 스틸텍 일단 네. 오늘 굉장히 어려운데 혹시 맞추신 분 계신다면 축하드리고요. 그러니까요. 네, 정말 어려우셨을 정말 텐데. 오늘 네. 정답 맞추신 시청자분은 연애 네. 잘하시는 분이실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심리의 네. 대가이시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싶고요. 책도 많이 보시고 그런 분 같은데. 네, 일단 뭐 간단하게 이 종목을 뭐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네. 이제 뭐 모듈러 관련주 쪽 좋다라는 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건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제 조금 있으면 3년 됩니다. 네, 거의 3년이 됐는데요. 그 우크라이나 전쟁 첫 해에 뭐 7월 정도였죠. 그때만 해도 다들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우크라이나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쟁 피해가 좀 많고 하기 때문에 난민분들 이제 빨리 어딘가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언제 땅 파서 철근 심고 이렇게 뭐 차곡차곡 쌓아 올립니까? 당장 잘 곳이 없는데.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모듈러 주택을 원한다. 특히 한국의 기술력 원한다라는 얘기를 대놓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나라가 입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중에 SY가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SY 스틸텍이 이제 그 자회사죠. 여기서 데코플레이트를 통한 이제 건자재 쪽을 담당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함께 수혜를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수급 쪽은 SY 스틸텍 쪽으로 이 종목이 상장하고 나서 그 다음에 수급이 SY 쪽으로 안 들어오고 다 스틸텍 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재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에 협상 결렬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려운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뭐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협상이 결렬됐다고 끝나는 게 최대한 또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새로 이제 교황 선출됐죠. 그래서 레오 14세가 바티칸에서 이거 평화협상하면 어떻겠느냐라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해서 굉장히 좋은 제안도 받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이 온다라고 하면 내가 가면 푸틴도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19일 밤 오늘이죠. 그래서 이제 내일 아침 되면 여러분들이 보실 텐데 푸틴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고 전화 통화 이후에 젤렌스키 대통령이랑도 전화 통화를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은 조금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푸틴 입장에서도 젤렌스키가 오란다고 해도 난 가지 않았다라고 자존심을 챙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내가 가야 푸틴이 온다. 조금 더 본인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뭐 과정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가격 전략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차트를 같이 이렇게 보시면서 체크를 해보시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평선들을 싹싹 올라탔어요. 그래서 지금 5일선까지 올라탔는데 지금 중요한 건 60일선을 올라탔다는 겁니다. 이 구간에 한번 돌파 시도하고 다시 눌려가지고 21선, 60일 사이였는데 이러면은 제가 볼 때는 한 다음 주 정도 후반에서 다다음 주 정도면은 21선하고 60일선 골든크로스 나오게 됩니다.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은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 성장한다라는 거 아시죠? 차트적으로도 좋고 지금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이면은 이 종목 순식간에 움직일 수 있으니까 오늘 종가 6,180원 적절한 가격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1차 목표가는 9,000원이고요. 9,000원 가면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뭐 이 시간에는 뭐 매번 뭐 매일매일 나오는 건 아니지만 오후 3시에 공개 방송하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찾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이제 좋은 종목들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오신 이 돈줄 선생님과 함께 16강전부터 지금까지 달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같이 달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더욱더 알찬 내용들과 함께 내일 밤 10시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